네, 반갑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3% 넘게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왔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어제만 하더라도 큰일 났다 그랬는데 오늘 되니까 또 이렇게 되면 또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매도를 저점에서 해버리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허탈감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투매가 나왔을 때, 급락을 했을 때, 또 이유 없는 하락이 있을 때는 그냥 버티는 게 일단 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반등이 또 그것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기회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2조 원을 매수합니다. 자, 금융투자의 매수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우리가 수급을 체크하면서 살펴봐라 라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수급적인 동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죠? 손바닥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해준 거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팔았어요. 근데 이러한 연기금 매도가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연기금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끄떡없다. 연기금 지가 팔려면 팔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그 부분들을 커버리지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근데 반등장에서 서두르면 안 돼요. 매수를 또 막 못해가지고 안다라고 막 그 올라가는 거 보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또 매수 타이밍이 잘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상승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반등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매수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 일단은 잡아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이 일단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탈출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근데 고점부터 떨어진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또 그렇게 많은 상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제대로 된 상승, 즉 뭐 단기적 상승 포인트로 돌아서는 그 모습까지만이라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시면 조금 더 주고 사시더라도 안전한 매매가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3099.69입니다. 뭐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3100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오늘 고가가 3099.80이죠. 3100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정도 올라온 게 대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락한 부분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2.5% 내렸는데 오늘 3.5%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도 1%나 더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또다시 박스권으로 재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RSI 지표에서 이제 50포인트. 자, 3100인데도 아직 50포인트 이제 살짝 넘어갔습니다. 추가 상승력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반등으로 넘어갈 때, 이번에 뭐 윈도우 드레싱이 됐든, 아니면 월초 시점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됐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3200포인트 정도가 오면 또 저항을 맞이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은 아니에요. 단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반등이 좀 커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까지 많은 뭐 매력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은 또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면 추가 상승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내일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 자, 2월 달에 마지막 포인트도 일단은 양봉 플러스 마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3월달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3월달 만기일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뭐 시장에 주가가 하락할 만한 그건 이슈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박스에 대한 양상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또 한 번 떨어지게 된다면 그 포인트에서는 또 매수의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고,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버티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서 3,200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요, 추세가 강하게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50포인트 정도지만 이게 3,2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과매수 국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200을 넘어가면서 계속 움직임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또 매수적인 어떤 부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요, 가장 좋은 관점은 여기 지금 2월 초에 나타났었던 반등 아시죠? 살살살살 올라가는 거예요. 살살살살 올라가서 전고점대를 터치하는데, 자,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가 겨우 올라간 게 60이거든요. 3,200까지 올라갔는데 60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3,1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간을 두고서 조금씩 살살 올라가면서 만기를 그냥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3,200이 아니라 더 높게 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도 쫙 모여들게 되면서 이제 이격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제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따가 매매 동향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변동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 세게 나왔습니다. 어제 내려간 부분들을 오늘 그냥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2% 하락했는데 오늘은 3.3% 올라왔습니다. 뭐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에 쏠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대형주가 그동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기술적 반등, 주가 반등 이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금들이 일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도 아마 그런 쪽으로 달려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의 상승은 조금 둔할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의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또다시 중소형주 쪽에 키 맞추기, 즉 끌어올림이 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코스닥 쪽에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시면 되는데 그 포인트가 95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재수가 좋으면은 뭐 내일이라도 이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리들은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박스의 흐름으로서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위쪽에서 지금 크게 밀려가지고 저점을 찍어놓은 종목이 아닌 이상은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추세가 돌아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아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많이 하락했을 때나 많이 급등을 했을 때나 어느 시점이나 저점 매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도 나에게 지지선이 가까이 왔을 때 또는 그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그럴 때 매수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죠. 네. 자, 수급동에 볼게요. 오늘 금융투자가 1조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매도가 들어갔죠. 그리고 외국인이 9,700억. 지금 둘 다 합쳐가지고 2조 원 순매수예요. 이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줬어요. 금융투자가 여전히 이제 그 하락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물론 얘네들은 이제 단타를 통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근성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반등을 끄집어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노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팔아먹어요. 팔아먹기 때문에 뭐 내일 올라가고 모레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또 팔아먹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믿으면 안 돼요. 대신에 저점권에서 다 팔아먹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을 얘네가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돼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대형주 쪽에 집중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IT 쪽에서 반등도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얘네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 줘야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한 이유는 대놓은 물량들이 이제 뺏겼거나 아니면은 아침부터 털렸거나 그런 모습일 걸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줄어든 거 아침에도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이제 받아먹고 올라온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도 우리가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주가 상승은 일단은 좀 더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또 부정적인 관점 이제 없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시장이 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보면 당연한 거고요.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더 빠져야 된다, 이거 기술적 반등이고 그냥 잠깐 반등하고 만다, 이런 부분을 또 해석하실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인데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작은 변동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투자자별 확정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기관들 삼성전자 레버리지 막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매수가 들어갔고요. 현대차 오늘 4% 또 올라왔어요. 어제 뭐 내려간 부분들 오늘 더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런 그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뭐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도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진행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좋은 흐름도 계속 보였고요. 인버스 갖다 팔았습니다. 인버스 갖다 팔면서 분위기가 이제 레버리지, 즉 주가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리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9% 올라갔어요. 지금 저도 77%, 78%대 수익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저는 100% 나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100% 수익률 뚜둥하고 떨어지게 될 테고요. 조금 이제 더 싸게 가격을 매수하신 분들, 제가 이제 리딩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요, 아마 저보다 수익률이 더 높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딩 가격이 조금 높게 되신 분들은, 조금 낮게 형성되신 분들은 아마 100%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시고요. 하이닉스 분위기 계속 좋아진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삼성전자도 지금 좋아졌어요. 이제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정도 시점에서 이제 21선 위쪽에서의 지지만 만들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해드렸죠. 뭐 나쁘긴 하지만, 네, 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기다리세요.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함부로 팔아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매수 의견은 아직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팔고 저점을 다시 사야 되겠다. 저도 지금 75,000원 내려오면 살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매수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수익을 키워나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먹었는데 어쨌든 뭐 주가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으로 가는 그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팔았겠죠? 네,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매수를 했다기보다도 그냥 물량을 뭐 이렇게 억지로 떠넘겨져서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적인 동향이나 전체적인 상황들이 시장의 반등을 노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분 나빴던 거 오늘 다 보상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었죠. 현대바이오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좋은 소식 때문에 마무리가 좀 될 거고요. 60만 주 쌓였습니다. 아침에 봤을 땐 70만 주 정도였는데 조금 줄긴 했어도요. 60만 주면 여전히 많습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5만원 곱하기 60만 주. 뭐 해보세요. 네, 얼마인지는 5, 6, 30인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30억인지 300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아요. 많은 금액이 지금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걸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리딩하는 가격대에서는 300%이기 때문에 원금을 한 번 더 빼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보여드렸었죠. 아침 시황에서, 장중 시황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계좌를 보시면 750%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올라가면은, 뭐, 조만간 또 1000%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금의 10배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중장기 투자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를 해놓고, 그러면 저점 매수 해놓게 되면 그 많은 시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견디고 넘어갔을 때,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이 없다라는 것에 저는 안도감을 느끼고 현대바이오에 대한 리딩을 계속 이어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다 들어가셨다라면 또는 비중조절 들어가셨다라면 계속 홀딩, 그래서 변화가 크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막 매수를 열심히 하고 싶었겠고 또 매수를 못해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하신 분 계셨을 텐데 조그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요.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오늘은 저녁 9시에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모두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을 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같이 가지시면서 수다를 좀 떠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88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때 좋아요 꼭 가지고 오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